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얘기해 주신 김에 저희가 바로 또 오세훈 시장 얘기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조금 이제 그 간다. 아무래도 이제 그때 뭐 한미일 뭐 이런 관계 얘기하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제 뭐 잘했다,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 또 헌재도 많이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 자체가 조금 이제 그 친윤 쪽으로 가는 느낌이 있고 그러면서 이번에 나왔던 게 한동훈 대표의 서울시장 도전 이 썰이 오세훈 시장 쪽에서 나온 얘기다 이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신조 네. 사무총 전 의원이 부총장, 그대로 네.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꼭 뭐 어디서 나왔냐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본인이 전혀 생각 안 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오세훈 시장 쪽에서 후임이 그러니까 후임이 꼭 국민의힘이어야 된다. 그런 것에 많이 신경을 쓴다 이 정도로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멀쩡한 시장직을 음. 잘못된 판단으로 내놔서 10년 공백이 있었다는 걸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중도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똑같은 지적을 당할 텐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뒤에 든든한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있어줘야 네네. 서울시라는 곳을 민주당에게 안 넘겨준다는 어떤 그런 안심, 그게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근데 그 말씀하신 김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세훈 시장은 일단 서울시장직을 중도 하차를 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지금도 댓글창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또 이거 민주당한테 주는 거 아니냐. 이거를 막으려면 뭔가 든든한 그 자기 후임이라고 할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근데 아이디어가 없지 나오죠. 않나요? 예. 그러니까 뭐 예. 하는 얘기가 뭐 이준석 의원을 입당시켜서 뭐 서울시장 후보로 낸다는 둥. 그런 얘기도 예, 있습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만큼 오 시장의 행보가 네. 지금 보면은 그래도 확장성도 있고 당내 지도부도 좋게 생각하고 해서 후보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네. 뒤로는 네. 그 제약 조건이 또 많다. 현직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2월 28일 넘겨서 사퇴하시면 보궐선거 없으니까 큰 부담은 없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네. 1년 이상을 대행체제로 남겨줘야 돼요. 서울시를. 그 부담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도 사퇴를 2번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다음 선거는 26년 6월 3일에 있는데 내년 6월 3일에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거기 후보들이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읊어드렸잖아요. 네네네. 박주민, 서용교 뭐 엄청 있단 말이에요. 뭐 김민석도 정청래도 있고. 있고 김민석도 있고 네. 뭐 전현희도 있고 전현희. 뭐 줄 섰단 말이에요. 막 웅장하네요. 네, 네. 뭐 거기는 뭐 다 합치면 한 50선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사람들 버티고 있는데 그 우리 누구 내보낼 거냐. 그러니까요. 우린 좀 폭이 좁잖아요. 서울의 의원이 뭐 몇 명 안 되고. 그렇죠. 부시장 지금 누구였죠? 김병민이요? 김병민 그분 뭐 나가나요? 네. 김병민 부시장도 뭐 원내 진입 네네네. 우선이겠죠. 그렇습니까? 뭐- 말씀 들어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데요. 네, 갑자기 네 부시장 깜짝 얘기 놀랐습니다. 나왔다가 깜짝 네.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하여튼 그런 부담이 좀 오 시장한테는 있다. 그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그 호감도 조사를 했었을 때 많이 좀 부정적인 여론이 나왔던 이유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현직 관독 나온다는 게 참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그만두고 이제 임기 만료로 그만두고 1년 이상 쉰 상태에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입장이어서 네네. 굉장히 불리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간에 한 번 더 하고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로웠죠. 네.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어쨌든 사퇴 시점 또 사퇴하면서 뭐라고 해명을 하느냐. 중도 사퇴 2번째에 대해서 네네. 같은 자리에 대해서 2번 하는 거잖아요. 와.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이렇게 가볍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오 시장님에 대해 가지고 바로 그 부분에 좀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대선이 2년 빨라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론 제가 대선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네. 탄핵된다고 제가 믿는다 뭐 그렇게 해석은 또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그 얘기를 진행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오 시장님 입장에서야
내년 6월에 이제 임기 마치고 이명박 시장처럼 네. 당시에 그래서 대선 준비해서 27년 3월 돼서 하면 그냥 딱 맞거든요. 소위 말하는 아구가 맞거든. 그렇죠. 근데 이게 땡겨져 버렸으니까 갑자기 지금 예, 급변 사태가 벌어지니 음. 약간 꼬인 측면이 있죠. 근데 아까 전에 이제 그 조기 대선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여권에 보여주는 모습은 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각 주자들은 네. 당연히 준비한다는데 당에서야 네. 당연히 조기 대선 준비 안 한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조정훈 의원이 뭐 웅장하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네. 당직에 있는 한 아, 조기 대선 준비는 없다 그러는데 그것도 1분 만에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네. 그분이 너무 음.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네네. 과대평가하는 느낌입니다. 당 대표 정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뭐 다루기 전까지는 사실 별 그게 없거든요. 기사도. 네. 뭐 그분에 대해서 뭐 드릴 음. 말씀이 많고 그건 네. 나중에 하고요. 스테이님이 지가 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네요. 네. 저희 당 들어온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네네. 하여튼 그렇고요. 네네. 이런 상태에서 하여간 이제 조금씩 다 발걸음이 빨라진다. 발걸음이 빨라지고 예, 그럴 있다는 수밖에 거. 없다. 네네. 지금. 지금 이제 여권에서 거론되는 사람들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국회에 가서 그 권영세 또 비대위원장이랑 또 이렇게 귓속말을 나누는 장면도 화제가 또 되고 그럼 약간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쌍권총은 좀 오세훈 시장 쪽으로 서 있다라고 저희가 얼핏 좀 볼 수 있을까요? 지도부는 네. 되는 사람 그래서 뭐 누구도 영입하고도 싶어하고 여러 시도를 좀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잠정적으로 당선 가능성을 무조건 봐야 되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네. 오세훈 시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잠정 판단을 내린 걸로 보여요. 뭐 어. 없잖아요. 사실. 근데 왜 원희룡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 원 장관은 지금 지도부가 어떤 행사를 갈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시장이니까 간 거예요. 저희 당에 네. 이 배출한 서울시장이 주최를 한 어. 윤재호 의원하고 공동으로 주최를 한 개헌 토론회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가 가기가 편하죠. 명분이 좀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네. 우리 국민의힘 서울시장이 이제 하니까. 음. 근데 원장관이 하면 뭐 다 국민의힘인데 그럼 좀 그렇잖아요. 현직이 없으니까. 현직이 없으니. 예, 지금 뭐 선출직을 맡거나 음. 또 장관이면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그러네요. 근데 아까 전에 그 김문수 장관과 원희룡 전 장관을 봤을 때 원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전당대회로 좀 내상이 크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경원 후보도 있었고 해서 그렇죠. 아주 뭐 좋게 표현하면 아주 그냥 후끈 달아오르는 전당대회를 막판에 했는데 네네. 생각보다 표가 너무 안 나왔죠. 그러니까요. 그때 표가 완전 총 지원을 받았다시피 했는데. 20%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또 이제 이분들이 밀려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네네. 어떤 판단을 할까 또 이번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당대회와는 다르다. 그때는 당 대표고 이번은 대선이고 한동훈 대표도 내상을 입었고 네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그때랑 같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바뀔 거는 많이 있을 텐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를 했을 때의 득표력이 일단 한번 나온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원 장관 쪽에서 출마를 한다고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죠. 네. 조직력의 저는 허상이라고 보는데 네네. 조직력이라는 거 저희 당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는 거 거기에만 이렇게 매몰됐다가 큰 패배를 당했다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될 거예요. 조직력 그 얘기하셔가지고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조직력이 좀 약하다라는 또 평가가 있는데 그러면 좀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도 느껴지네요. 조직력 자체가. 그 예를 들어서 네. 작년 7월 23일에 있었던 전당대회 때 무슨 조직력이 있었길래 63을 얻었냐고요. 그러면 조직력이라는 게 득표력에 도움이 물론 되죠. 그러면 얼만큼 도움이 되느냐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 조직력이 그럼 우리 당의 조직력이라는 항목이 얼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 이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많이 차지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옛날에 30만도 안 되는 당원을 가지고 네. 선거를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봐요. 네. 지금 80만이 넘어요. 그게 그게 몇 년 새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당원 구성이 많이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제가 19년도, 20년도 당협위원장 할 때 강동구 갑에서
많을 때 800명이었어요. 책임 당원이. 돈 내는 당원이. 네네. 많을 때 적으면 많을 때. 650. 근데 엄청 지금 적네요. 작년에 경선하러 봤더니 2,700명이 돼 있더라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600이면요 대충 요 동네 누구 알고 이렇게 해서 한 150명 정도는 이렇게 이름하면 얼굴이 떠오르거든요. 네네. 그럼 많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4분의 1을 아니까. 그렇죠, 그렇죠. 누군지 딱 떠오르니까. 근데 그쵸. 2,700명이 되면 모르는 거예요. 아 이건 뭐 컨트롤을 할 수 전혀 있는 게 다른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안 게임마다 올림픽 하는 기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무슨 조직력? 아시안 게임은 동계 아시안 게임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일본, 중국 아니야. 그거 하고 네네네. 동계 올림픽을 나가봐. 어.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뭐 어떻게 해 그거? 그렇죠. 못하죠. 러시아 네, 네. 그거예요. 제 얘기가. 그러니까 자꾸 조직력 얘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그게 이미 드러났었고. 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여론조사는 뭐 여론조사는 결과가 다를 거다. 당심은 다르다. 당원은 뭐 정치의 뭐 고관여층이라 뭐 판단이 다르다. 다 틀렸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죠. 그때 나오던 얘기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많이 나올 때 70도 넘었어요 여론조사가.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빠지고 50몇 도 나오고 하니까 이거 과반 안 된다. 과반 안 돼 무조건 양자 대결 하니까. 네네. 그러면 원희룡이든 나경원이든 이기는 사람으로 밀어서 1대1로 가면 무조건 진다. 이렇게 얘기 막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근데 아예 그냥 과반에서 확 넘어갔는데 6자가 나온 적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최근에 6자 나온 거 못 봤는데.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황교안 전당대회 대표가 딱 50점 빵이에요. 그냥 딱 50. 50. 예. 김기현 대표 53. 네. 예. 이준석 40 몇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봤었을 때는 지금 이제 뭐 원희룡 쪽이 그런 조직력이 있다라고 하고 찐윤 쪽이 조직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있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준석 43. 43. 그러니까 63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준석 그때도 그때는 사실 저희가 이준석에 대해 가지고 나경원 의원 상대로 했었을 때 신드롬이 좀 있었거든요. 이준석 젊은 이렇게 하는. 그런데도 43%였는데. 윤 대통령 대선 후보 될 때 47. 야, 그러면은 63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말 그냥 단순한 팬덤의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의 뭐 네. 100m 세계 신기록 세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일반 이제 그 여론조사에도 63%였고 당원도 63%였으니까요. 6자가 없었어요. 예. 그러면 네네. 지금 이제 우리가 조직력 얘기하면서 하는 건데 그럼 뭘로 그런 득표를 했었던가? 네. 그다음에 지금 요번에는 그럼 뭘로 득표를 해야 하는가? 네. 그때와 지금이 같냐, 다르냐? 다르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 같은 사람의 몫이에요. 어떻게 다르게 또 해야 될지. 약간 근데 지금 나머지 거론되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다르기보다는 똑같이 전당대회랑 마찬가지로 내가 찐윤이다라는 느낌으로 갈 것 같은데. 네. 한번 또 원희룡 전 장관과 김문수 지금 장관이 어떤 식으로 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도부는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비판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선을 너물락말락 하면서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을 뭐 쌍권총이라고 말은 하지만 두 분이 엄청나게 힘들게 당을 끌고 가고 계신다고 저는 봐요. 네. 이 정도 가고 있는 거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네. 밖에서는 그런 말 많이 하죠. 왜 윤 대통령이랑 선을 안 긋느냐? 구치소 가고 뭐한 짓이냐? 그러니까요. 왜 장외 집회 가는 사람들 뭐 징계라도 하지 뭐 이러냐 하는데 정치가 결론은 세잖아요. 사람 숫자인데. 그렇죠. 세죠. 그런 행보를 딱 잘라서 했을 때 당이 얻을 수 있는 거는 그냥 날아가는 지지율이에요.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탄핵 결정 난 거 없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 내란 관련한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20날 시작을 해요. 그렇죠.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호하게 가는 거예요. 그 모호한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두 분 입장에서. 그러니까 오 시장 어제 개헌 토론회 할 때도 당
현역 의원 48명이 간 겁니다. 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오세훈으로 간다 뭐 꼭 그것도 아니야. 우리 당 출신 잠재적인 대선 주자인데 가서 밀어주고 네네. 또 뭐 누가 하면 홍 시장이 했다 그럼 또 막 가지고 뭐 이럴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네네. 결정이 났을 때 자 기각이 났어 윤 대통령 복귀야. 네. 그럼 뭐 그거고. 그렇죠. 인용이 정말 났어. 윤 대통령 인용이 났어. 네. 그럼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 당은 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가장 냉정하게 바뀌어요. 가장 냉정하게 바뀐다. 그 냉정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차갑습니다. 그때 예로 또 황교안 대표를 들어주셨죠. 전직 대표들한테 그렇죠. 어떻게 하냐를 보시란 말이에요. 전직 당 대표, 네. 전직 비대위원장한테 당에서 하는 거를 보시란 말이에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칼같이 그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당에서 좋게 말한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요. 불과 몇 년 전에 짜르라고 그랬어요. 짜르. 짜르, 네. 여의도 짜르. 어휴, 네. 장난 아니었어요.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렇게, 다 똑같죠. 모든 당 대표도 결국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 이제 딱 대표였을 때 사무처에서 얼마나 한동훈 대표 또딱 그래. 지금 완전 또 딱 그렇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좋다 나쁘다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그 당이에요. 생리대로 간다는 그런 게 말씀이시죠. 당이다. 네, 그러니까 당의 행보는 늘 컴퓨터 같다. 계산 나온 대로 간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리 뭐 이런 거보다도 그냥 뭐 생존할 수 있는 방향대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의리 있는 것처럼 굴다가도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 계산해서 n분의 1 합니다. 돈 안 돈 내줘요. 그렇죠. 돈 안 내줍니다. 돈 안 내줍니다. n분의 1로. 네, 계좌번호 보냅니다. 카톡으로 슬쩍. 나중에 또 카톡으로. 돈 안 내도 되나 보다 하는데 딱 와 있어. 낸 줄 알았는데 다음 날 아침에 카톡 와 있는. 내일까지 꼭 줘. 그렇죠. 네. 의리도 또 계산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